이스라엘은 계속 그러면서 폭격을 하거든요.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아, 이거 60일 안 갈 수 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나라보다 나의 종교적 정체성이 더 먼저 있으니까. 우리 한국민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안녕하세요. 성황대 유로메나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1월 20일에 취임하잖아요. 네탄야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전쟁 좀 끝내라. 아무래도 취임하기 전까지 끝내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많이 들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쟁을 끝내고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뭐 새로운 중동 정책을 할 때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이 들어간 게 11월 27일 새벽 4시부터입니다. 60일간 휴전인데 이게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고요. 이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서로가 휴전 협정을 어기면 언제든지 휴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실은 헤즈볼라가 이걸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60일 안 갈 수 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서로가 믿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지만 휴전이 되는데도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뭐 50번 위반했다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은 니네 좀 제발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만 그런 거 아니다. 헤즈볼라도 지금 그러고 있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휴전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도 하고 깨지면 또 싸움을 돼야 되고 그럼 서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위태위태하게 가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휴전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종전으로 갈 수 있느냐,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근데 평화협정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봐야 될 것은 다른 지역은 미국이 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미국과 함께 다른 나라가 한 나라 더 들어왔죠. 레바논 협정할 때 항상 한 나라가 들어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레바논을 굉장히 약해요. 프랑스가 지배했던 식민지잖아요. 시리아하고 레바논. 그래서 특히 레바논은 프랑스가 가장 아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프랑스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 우리하고 얘기하지 않고 레바논 문제 막 풀 수 없어 라고 항상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휴전협정 한 다음에 휴전협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를 보는 건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이 둘이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원래 시리아 땅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그 시리아 사람들은 레바논에 대해서 시각이 좀 곱지가 않아요. 어떻게 니네들이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프랑스가 1920년부터 시리아를 지배를 하거든요. 당시 국제연맹이 이쪽 사람들은 아직 국가를 이루기는 좀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성인이 돼서 나라를 스스로 만들 때까지는 프랑스 니네들이 좀 지배를 해라. 그래서 프랑스가 위임 통치령으로 받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탁 통치가 그런 거예요. 위임 통치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이 지역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어디서 많이 사냐면 레바논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아요. 일단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과 그 위협을 받지 않고요.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크리스찬이 마론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마론이라는 성인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한 교회입니다. 천주교의 한 교파예요. 이 마론파 사람들이 1920년 대에 들어와서 당시 총대주교가 프랑스의 장군한테 가가지고 우리 나라 좀 만들어 주쇼. 우리도 좀 우리 마론파 사람들끼리 나라를 만들어서 좀 살고 싶다. 그러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니까 이 마론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프랑스를 굉장히 열심히 잘 도왔거든요. 십자군 때부터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프랑스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들을 굉장히 아끼죠. 그럼 나라를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을 해 만들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산 쪽이거든요. 근데 산 쪽에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산이 고립돼서 그전에도 가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근으로 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나오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주변 도시, 베이루트라든지 트리폴리라든지 이런 도시는 나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사는 곳이 레바논의 북쪽이에요. 중부 쪽에는 순니파 무슬림이 살아고요. 남부 쪽에는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에는 시아파 무슬림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고민을 하는 거죠. 마론파가 정권을 잡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론파가 100%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932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학자들은 1932년 인구조사가 프랑스가 조작한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마론파가 더 많이 나와요. 인구가.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1943년에 레바논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기로 하고 국민협약을 만들고 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6대 5로 권력을 나눠요. 크리스찬들이 6, 무슬림이 5예요. 그러니까 의석으로 본다면 만약에 국회가 있는데 무슬림이 50석이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60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마론파 크리스찬이 나오고요. 국회의장은 쉬아파, 총리는 순니파. 그리고 또 이슬람에서 파생된 교파가 있거든요. 두루즈라고. 두루즈는 국방장관. 그리고 각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는 그리스 정교회 크리스찬들.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나누기로 해서 1943년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인구조사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그리고 프랑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성들이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좀 덜 낳고 무슬림들은 아이를 더 열심히 낳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느 시점 되면은 우리 무슬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인구조사 다시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32년 인구조사가 레바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조사예요. 그래도 그나마 중동의 스위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또 중동의 파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1970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70년의 문제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운동하던 피에로가 요르단으로 피해 있었는데 요르단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요르단 국왕과 한판 붙어가지고 이 요르단을 팔레스타인 국가로 만들어버릴까라는 그런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 국왕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얘네들하고 싸웠고 얘네들 당연히 패배하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요르단 바깥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때 간 곳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남부로 주로 모여들었어요. 왜냐면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 레바논 남부는 시아파들이 살잖아요. 이 시아파 사람들이 순니나 크리스찬들보다 교육 수준도 낮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고 이들을 후원했고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내줬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이루트도 오죠. 당연히 수도 쪽으로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불만입니까? 얘네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쪽 그 레바논 남부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들어오잖아요. 82년에는 아예 들어오거든요. 아예 침략하고.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북쪽에 살던 크리스천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나라 이거 엉망이 되네. 니네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마음 없는데 니네 때문에 엉망이 되네. 그러면서 내전이 나요. 75년부터 내전이 나고요. 내전이 나서 무려 15년 동안 싸웁니다. 근데 결론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싸워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 덮자. 그래야지 덮고 권력 구조만 바꿔요. 6대5에서 5대5로 바꿔요. 시리아 남부 쪽의 시아파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82년에 침공을 하거든요. 82년에 침공을 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군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란이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남부 이 시아파 지역에 헤즈볼라라는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독립 후원 단체를 만들어서 일단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군을 쫓아내는 거였거든요. 이게 헤즈볼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 지원을 했고 시아파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헤즈볼라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2000년에 이스라엘이 후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후퇴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헤즈볼라니까 헤즈볼라 인기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헤즈볼라가 힘이 너무 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헤즈볼라라는 군대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무장단체로 시작해가지고 정당으로까지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정당이기도 하면서 무장단체이기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당이 정당의 민병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군도 있는데 민병대가 있다. 근데 그 민병대가 국군보다 더 세다. 그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레바논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헤즈볼라 힘이 너무 세요. 헤즈볼라 힘이 너무 세니까 헤즈볼라가 조금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레바논에서 정당으로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레바논을 위해서 작동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무장 조직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계속한다면 레바논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에 대한 불만도 많죠. 이거 왜? 가만히 좀 있지.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폭격당하잖아. 이스라엘은 계속 그러면서 폭격을 하거든요. 헤즈볼라가 있는 곳을 때린다고 그러는데 헤즈볼라가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 자는 쪽, 뭐 크리스천 지역에 있으면 거기도 때리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나죠.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가자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복잡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묶여 있는 거고요. 이 배경을 모르면 이 싸움이 왜 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헤즈볼라를 다 제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압을 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네탄야후 총리가 얘기했듯이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어하려면 결국에는 이란이 쌓아온 전선이라는 게 이란 바깥으로 옆에 있는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이거든요. 그리고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들을 이란이 지원을 했고, 그 남쪽에 있는 이예멘의 후티방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 7개가 동시에 열린 거다. 이스라엘은 7개의 적과 싸우는데 그 7개의 적의 공통점은 이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탄야후 총리는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기 전에는 이스라엘 안보에 평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 헤즈볼라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고, 헤즈볼라 입장은 다릅니다. 웃기시네.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성공해서 휴전을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한테 많이 맞았잖아. 우리가 휴전 협전하기 전 3일 전에 너희들 많이 때려가지고 니네 탱크도 50대 없앴고 니네 군인 200명 죽었어.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휴전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우리를 많이 때려서 우리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휴전한다고? 말 같은 소리는 안 해. 서로 의견이 갈려요. 이란은 지금 어느 정도 빨리 분쟁이 끝나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더 이상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 없이 한다면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못 옵니다. 미국이 무기를 대줬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이란은 애초부터 전쟁이 커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 뒤에서 이란이 조종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이건 하마스 단독 작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란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전쟁은 아닌데 전쟁이 커져서 잘못하면 이란까지 전쟁에 휩싸이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휩싸였죠. 이스라엘과 서로 2번이나 주고받았으니까요. 근데 더 이상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바쁘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닌데 들어올 거니까 거기 준비도 해야 되고, 전쟁은 일단은 이란은 다 멈추길 바라는 거죠. 이란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원하죠. 근데 지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이란이 더 헤즈볼라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그럼 헤즈볼라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움이 됐느냐? 필름을 작년 10월 7일도 돌려보면은요,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이때 이란과 헤즈볼라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딱 벌려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동안 지원해왔던 하마스가 죽는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어쩔 수 없이 10월 8일부터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로켓을. 이스라엘 마을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경 5km 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6만 명이 피난을 갔어야 돼요. 최소 6만 명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니까 헤즈볼라 쪽, 레바논 남부에 있는 시아파 주민들도 한 9만 명이 피난을 갔거든요. 최소 9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 주민들은 1년째 나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하루하루 주는 생활비로 친척 집에 있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있으면 주민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도 않고 우리가 살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우리가 돌아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탄야후 총리가 하마스의 공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올 9월부터 헤즈볼라를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었습니다. 더 원하는 건 있죠. 헤즈볼라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헤즈볼라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된 마을로 다시 주민을 돌려보내는 거고, 그러려면 헤즈볼라한테 너희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쏘지 말아라. 근데 헤즈볼라가 그때 그 조건을 들어줬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었을 거예요. 조건 안 들어줬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멈췄어야 되는 건데, 헤즈볼라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보복을 하니까 헤즈볼라가 거의 지도층이 다 괴멸됐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로서도 실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점을 놓쳤죠. 제가 갔었을 때는 내전이 끝난 다음이었거든요. 내전이 끝난 다음이라서 여전히 탱크가 도심의 주요한 지역에서 지키고 있었고,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총자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수십 년째 전쟁에 휘말려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아랍어를 쓰기 때문에 아랍어로는 뭉칠 수가 있는데 나라는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종파적 갈등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종교 사회잖아요. 레바논은 우리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다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민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종교 때문에 싸우지는 않는다.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교사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1운동은 단순히 민족 독립운동에 기점을 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 간 대화 운동이었다. 왜냐하면 3.1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종교인인데 여러 종교인이었다. 여러 종교인이 그렇게 뭉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 이거 정말 복된 나라거든요. 레바논은 그 반대인 거죠. 그 반대인 거예요. 나라보다 나의 종교적 정체성이 더 먼저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지금처럼 종교 간 화합을 하고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여전히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